10월 26일 메이저리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모어와 보스턴 경기. 볼티모어는 스카노 나오고 보스턴은 베르나르디노인가 이런데 나와요. 스가노는 전반기 막판에 엄청나게 체력이 붙이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점수 계속 주다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서 지금 6경기, 7경기째 이제 잘 던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투수고 해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구속 자체가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얘가 하드힙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배럴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뜬금포를 좀 많이 맞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스턴은 불펜데이입니다. 불펜데이고, 이 경기 스가노가 보스턴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점수를 안 주고 잘 막아내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조금 마치 싶고, 보스턴도 불펜데이라서 볼티모어 탓에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 승으로 보는데 그렇게 추천드릴 정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 언더 오버 중에 오버 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이애미와 애틀랜타. 마이애미는 카브레라 나오고 애틀랜타는 스트라이더 나와요. 스트라이더는 직전 3경기에서 엄청나게 실점을 했습니다. 11.2이닝 동안 20실점. 카브레라도 안 좋아요. 2경기 연속으로 점수 많이 줬고 9.2이닝 동안 9실점. 다만 저 2경기 던지기 전에 애틀란타 전이었는데 8월 9일날 8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됐어요. 카브레라는 저는 마이애미 선발 중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투수입니다. 뭐 평균 회전수도 상위 한 25%에 들고, 공 구속도 빠르고, 무엇보다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 커브 다 좋아요. 최상 전상급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선수는 구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살아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3경기 연속으로 흔들릴 그 정도의 구위와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충분히 잘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라이더는 확실히 투피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맞고 있어요. 3경기 동안 1이닝당 거의 2실점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타선이 최근에 조금 죽었다고 해도 그래도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마이애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카브레라는 애틀란타전에서도 강합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 쪽으로 볼게요. 역배예요. 그리고 클리블랜드와 템파베이. 클리블랜드는 바이비가 나오고 템파베이는 세이모어 나와요. 바이비도 이제 꾸준하게 그냥 실점을 해주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5이닝, 6이닝 던지면서 2점, 3점, 4점 꾸준하게 점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모어, 이 선수도 불펜으로 뛰다가 직전에 또 3이닝 던졌는데 뒤에 두 번째 선수로 나와서 3이닝 동안 6실점, 홈런 3방 맞았습니다. 양키스전에 제대로 메이저리그 신고식 했고, 마이너에서는 주로 선발 자원이었고 템파에서는 이번 경기가 첫 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저 올라와서는 마이너에서는 길면 7이닝 던졌고 물부에서는 길면 3이닝밖에 못 던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쩌면 일찍 무너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클리블랜드가 자투수한테 되게 약하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표적 선발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투수 일부 내려고.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말고는 세이모어가 그대로 잘 던졌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바이비도 일정 부분 실점이 있어 보이고 세이모어도 아무래도 첫 선발이다 보니까 긴장되겠죠. 이 선수도 점수를 좀 주지 싶습니다. 뭐 바이비가 선발로 보면 확실히 확 앞서는 것 같은데 이 경기 뭐 클리블랜드가 무조건 이긴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5연패 연패 중이기도 하고 잘하면 템파베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 그냥 오버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키스와 워싱턴 경기. 양키스는 슐리틀러 나오고 워싱턴 로드 나와요. 슐리틀러가 맨날 5이닝씩 5이닝 1.5이닝 2점 안에서 실점을 하다가 직전 경기 처음으로 콜스 했습니다. 퀘스 6.2이닝 동안 무실점. 일단 공이 빠른 투수고 회전수도 괜찮고, 이런 공 빠른 투수가 강을 잡으면 한 2경기 3경기 괜찮게 던져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좀 잘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드 잘 던진다가 제가 직전 경기 한번 무너질 타임이라고 했죠.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5.1이닝 동안 4실점. 심하게 무너진 건 아니고 그래도 평소보다 좀 많이 맞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되면 다음번에 더 많이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양키스 좌타선이 괜찮기 때문에 로드가
오늘 경기 뭐 양키 스타디움 가가지고 1회부터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양키 승에 오버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와 미네소타, 토론토는 슈어저 나오고 미네소타는 라이언 나옵니다. 슈어저는 회출했죠. 뭐 간간히 매일 한 경기에 거의 두 경기에 한 홈런 3개, 세 경기에 2개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홈런을. 홈런 말고는 점수를 잘 안 줘요. 나올 때마다 6이닝씩 던져주면서 뭐 1.2점으로 막아내고 있고, 뭐 전성기 때처럼은 안 돼도 전성기 한 80%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언, 조라이언도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에 한번 간만에 터졌어요. 4이닝 5실점 애슬레틱스전. 두 투수 다 뭐 연속으로 2번씩 터지고 할 정도의 그런 투수는 아닙니다. 라이언도 포심이랑 싱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양 투수들이 충분히 양 타선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토론토와 미네소타 아마 불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불펜 싸움 가면은 토론토가 좀 많이 유리해요. 토론토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매츠와 필라델피아 경기. 매츠는 센가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나옵니다. 산체스는 지금 14경기 연속으로 6이닝 이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5이닝이 아니라 6이닝 이상. 방어를 좋고 싱커 최상, 체인지업 천상, 땅볼 유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되면 싱커랑 체인지업이 좋은 투수들은 땅볼을 엄청 잘 얻어내고 있어요. 땅볼 유도 상위 5%고 직전 경기 삼진 12개 잡으면서 시애틀전 승리 투수가 됐고요. 센가 방어를 좋긴 한데 이 선수 최근에 조금 흔들립니다. 직전 경기도 워싱턴전에 5이닝 동안 4실점 많이 맞았어요. 홈런도 맞고 지금 6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맞고 있고 총 7방 맞았습니다. 조금 흔들려요. 필라델피아에는 홈런 잘 치는 타자들이 있습니다. 슈아바르, 하퍼 이런 애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선발로 비교해보면 산체스가 좀 더 앞서고요. 그리고 매치가 우투수공은 768인데 자투수공은 692에요. 많이 못 쳐요. 하위권입니다. 이 경기는 모든 면이 필라델피아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러키와 애리조나. 미러키는 우드러프 나오고 애리조나는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나옵니다. 우드러프가 잘 나가다가 최근 2경기에서 5이닝을 못 채우고 있어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투수이기 때문에 약간 뭐 정체 구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구속 같은 데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다시 잘 던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리게스 직전 경기에 6.2이닝 동안 4실점 클리블랜드 상대로, 그리고 2번 연속으로 6이닝을 던졌어요. 클리블랜드, 콜로라도 상대로. 근데 클리블랜드와 콜로라도는 둘 다 자투수 상대로 엄청나게 못 치는 팀이에요. 그래서 애리조나 로드리게스가 좀 상성이 좋았죠. 타격 상성이 어제 지난 2경기는. 근데 이번에는 미러키는 자투수도 웬만큼 치거든요. 상위 한 8등인가 9등인가 그래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이 경기는 미러키 쪽으로. 그리고 애리조나 연승이 끝났어요. 이 팀은 연승 끝나면 연패 많이 탑니다. 미러키 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삭스와 캔자스시티. 화이트삭스는 스미스 나오고 캔자스시티는 카메론 나옵니다. 카메론 제가 좋아하는 투수인데 이 투수는 공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모든 공들을 자유자재로 잘 던져요. 체인지업도 좋고 커브, 슬라이더 최상급이고, 포심도 좌완 투수가 92.3마일 한 147, 8이면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닙니다. 괜찮게 하고 있고 모든 구종을 골고루 던지고, 다만 이 투수는 강타선을 맞으면 한없이 무너져요. 약타선 잡으면 양민 학살 겁나게 잘하고. 자, 화이트삭스의 스미스. 이 선수도 시즌 초반에는 신인왕을 받을 거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후반기 들어서 많이 맞다가 전반기 마지막에 많이 맞다 후반기에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직전 경기 6이닝 4실점 그냥 소소하게 던졌고, 이게 선발만 비교해보면은 카메론 쪽이 좀 더 좋아요. 둘 다 신인이긴 한데 카메론이 훨씬 더 제구도 좋고 다양합니다. 스미스는 직구랑 체인지업 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직구 체인지업으로 완급 조절하면서 직구 로케이션도 상대한 투수고, 카메론은 뭐 구속도 웬만큼 나오고 모든 구종들이 수준급이에요. 이 경기는 선발만 보면은 캔자스시티가 좀 더 유리합니다. 다만
화이트삭스가 좌투수공을 엄청 잘 쳐요. 그거 하나 변수예요. 처음에는 캔자스시티 저는 승을 봤는데 이 경기는 카메론이 약팀 잘 잡긴 하는데 이번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적으로, 오버가 좋은 것 같아요. 오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는 맥그립이 나오고 피츠버그는 오비에도 나옵니다. 오비에도는 1년 작년에 거의 풀타임을 던졌어요. 170몇 이닝 던졌더라고요. 풀타임 던졌고 방울 4.3, 직전에 5.5이닝 동안 1자책점, 두 번째 등판이었거든요. 선발 첫 등판이었고 웬만큼 던졌습니다. 토론토 상대로 5이닝 1자책점 3진 6개면은 되게 잘 던진 거죠. 이 선수는 작년에도 4점대 초반 방어율이었고 그 정도 꾸준하게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맥그리비, 얘 신인인데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콜서했고 4경기 연속으로 6이닝 던졌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이런 어중간한 투수들은 5번째쯤 되면 무너집니다. 이 경기는 어제에 이어서 피츠버그가 또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피츠가 역배일 거예요. 피츠 역배 쪽으로 4연승 중이기도 하고 추천드릴게요. 디그롬과 소리아노. 디그롬 한 10일 만에 나와요. 그 전에 10일 초반에 되게 좋다가 마지막 대여섯 경기 점수를 계속 줬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투수다 보니까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 휴식한 거 정말 좋은 재충전 기회가 됐을 거고 아마 이번 경기 잘 던질 것 같아요. 다만 디그롬이 천사전에 올 시즌 벌 2번 나왔습니다. 10.1이닝 동안 7점이나 줬습니다. 홈런 3방 맞았고. 하여튼간에 천사네들은 오른손 투수공을 홈런을 되게 잘 쳐요. 소리아노도 그 텍사스전에 2번 나와서 한 번은 잘 던지고 한 번은 못 던졌어요. 11이닝 동안 6자책. 그죠? 이 경기 디그롬은 아마 휴식을 취하고 와서 웬만큼 잘 던질 것 같아요. 점수 얼마 안 줄 것 같습니다. 홈런 한 방 정도 맞고 1점 줄 것 같아요. 느낌이. 소리아노도 얘도 땅볼 유도를 메이저에서 제일 잘아내고 홈런을 잘 안 주냅니다. 얘 치려면은 연타로 쳐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땅볼 비율이 높아서 연타를 치기가 힘들어요. 연타보다 병살 나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타구 속도 빠른데도.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둘 다 뭐 점수 얼마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더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시애틀과 샌디에고. 시애틀은 밀러 나오고 샌디에고는 시어스 나옵니다. 자, 밀러는 계속해서 점수 4점, 5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주는 투수다. 복귀에서도 마찬가지다. 복귀에서 지난번에 복귀했는데 5이닝 동안 4실점 홈런 2방 필라델피아한테. 평균 타구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하드입 비율은 하위 6%, 평균 타구 속도는 하위 2%. 이 구속 94.5마일인데 그 회전수는 2490, 거의 2500이죠. 상위 10% 안에 들어요. 그냥 구위 믿고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투수들이 한번 끊기면 뭐 무실점 경기 많이 하는데 간간히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점수를 줍니다. 이런 투수도 언제 또 끊길지 몰라요. 당장 오늘 경기 또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끊긴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어스 애슬레틱스에 있다가 그 밀러 마무리랑 같이 동반 트레이드 돼 왔죠. 직전 경기 6이닝 1실점 했고 7월 말에 한번 붙었었고 시애틀전에 쏙쏙하게 던졌고 샌디에고 연패 끝냈고, 이 경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선발 비교해보면은 뭐 샌디가 좀 더 앞서지 않습니까? 샌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애틀이 최근에 좀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좀 애매하게 합니다. 양 투수가 잘 던질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밀러가 이번 타이밍에 좀 끊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샌디 승이 언더를 보지만 샌디 승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애슬레틱스와 디트로이트. 애슬레틱스는 긴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스쿠발 나옵니다. 뭐 긴 최근에 직전 경기에서 좀 많이 맞았고 2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못 채웠고 상대적이 엄청나게 불량하고 안 좋고요. 그죠? 스쿠발이야 뭐 긴 설명 필요 없잖아요. 2번 연속으로 7이닝 던졌고, 애슬레틱스가 상대적으로 좌투수라고 투수 좀 비슷하게 치긴 하지만 최근에 애슬레틱스 방망이 참 좋습니다. 근데 상대가 스쿠발이란 말이에요. 스쿠발
공략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뭐 스쿠발이 무너지면은 뭐 자연재해라 봐야죠. 스쿠발 승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저스와 신시내티. 다저스는 시안 나오고 신시내티는 그린 나옵니다. 자, 그린은 메이저리그에서 공 제일 빠른 애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구속이 99.3, 거의 100만, 평균 구속이 100마일이다. 근데 회전수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포심 슬라이더 거의 투피치. 둘 다 최상급이라서 치기가 힘들다. 신시내티 연패를 깼고, 자, 다저스가 나오는데, 자, 시안이에요. 다저스, 시안도, 직전 경기, 지지난 경기 2경기 다 못 던졌어요. 11이닝 9실점. 홈런 대박 맞고. 근데 얘가 막 3경기 연속으로 못 던진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좀 단조로운 투구를 하긴 하지만, 얘가 아마 오퍼스피드 볼이 없을 거예요. 거의 직구 1변도 9위로 승부한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도 9위로 그 비슷한 투수 스킬이 붙었어요. 붙었고, 다만 공은 그린이 좀 더 빠르다. 회전수는 시안도 만만치 않다. 보시면 돼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선발 싸움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린이 좀 더 유리하다. 후속이 한 4마일 정도 빠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신시내티 프렌 쪽으로 가시면은 푸근하실 것 같고, 언더오버는 양 타선 다 크게 뭐 공략을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제가 뭐 한 개를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 샌디 저기 연패 끝이 아니라 연승 끝입니다. 연승 끝. 그래 뭔가 좀 이상하더라. 샌디에고 연패 끝이 아니라 연승이 끝났어요. 샌디는 제가 잘못 못하네요. 뭔가 이상하더라고. 자, 잠깐만요. 요거 이제 끊고.